우리가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 부분은 다 했죠. 나중에 뒤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 위상은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상이 높다, 뭐 직위가 높다, 뭐 평판이 좋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이미지인가 또는 어떤 상황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내용은 되게 쉬워. 첫 번째는 지리적 요충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뭐 여러 번 봤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나? 우리가 지구는 입체, 공구 모양이죠. 근데 지도는 평면이잖아. 그래서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다 보면 반드시 왜곡이 생기고요. 실제 지구하고 지도하고는 당연히 달라.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뭔가 약간 이렇게 좀 구석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구 본으로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하나만 좀 이렇게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세계에 대한 지구에 대한 이제 느낌 이걸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면 지도보다는 지구본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우리나라 옆에 바다를 찍을게요. 여기에서부터 거리를 잴 거예요. 여기 보면 거리 측정이라고 있거든. 그럼 이 거리는 당연히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야.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서 미국을 간다. 무역을 하려고 배를 타고 물건을 싣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자, 여기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쯤 되거든요. 자, 이제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지만 실제 지구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라요. 이건 왜곡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잖아요. 알래스카 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제일 빠른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를 지나가는 배가 사실은 되게 많아.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당연히 얘네들도 미국이랑 무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리를 공부하니까 어떤 내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도 육지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과 북아메리카 주로 미국이 될 텐데 거기를 연결할 때 어떤 꼭 지나가야 되는 지점 중요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자, 우리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 시작할 때도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다 파괴가 돼서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시간이 지나서 경제가 성장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한테 원조를 다시 하는 나라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충분히 잘 살잖아. 그럼 혹시 아니?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느껴? 우리나라는 충분히 선진국이다. OX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 우리나라는 충분히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봐도 마찬가지고 평균 수명을 봐도 마찬가지고 학력을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 우리나라는 충분히 선진국이야. 자, 그래서 뭐 유엔이라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 중심지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정말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있잖아.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좀 높게 봐주고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다 그러잖아. 하여튼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어려운 건 없으니까 또 빨리 볼게요.
자, 이제 지도로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도 제작 방법은 아니야. 근데 여기 동그란 여기 지구 안에 대륙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를 표현한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 거 한번 볼게요.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건 뭐냐면은요. 우리 교과서에 또는 1학년 통합사회 거기에 아마 사진 같은 게 나왔을 거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어쨌든 끝에 있는데 여기에서 육지로 갈 수만 있으면 기차 같은 걸 타고 또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다. 당연히 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물론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면 되는데, 근데 내륙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이런 데는 당연히 내륙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자, 여러 개를 만들자. 그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거의 끝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시작 지점이자 종점, 끝점인 고속도로들이 아시안 고속도로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1번하고 6번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가 있고, 이렇게 주로 러시아를 지나가는 2번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은요, 이렇게 표지판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 나중에 혹시 고속도로 다닐 일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지만 실제로는 섬하고 똑같죠. 왜 그런지는 알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사람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우리가 사실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니? 그래서 어쨌든 북한 문제는 이게 정말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뭔가 정보를 좀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의 주관으로 어쨌든 판단을 해야, 뭐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건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얘네들 되게 무서운 애들, 그냥 나쁜 애들이라고만 바라보면 북한을 막 이렇게 완전히 적으로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판단을 좀 하자. 자, 여기까지 뭐 읽을 거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한 1, 2분 있다가 이제 밑에 우리나라 영역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영역으로.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 자,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건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주로 공부했죠. 뭐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그런데 이제 위치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냐, 우리나라에 힘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초등학교 때 공부하거든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영역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루어진다. 영토, 영해, 영공. 이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집을 샀어. 또는 뭐 땅을 샀어. 그럼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냥 뭐 그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이렇게 뭐 일본 애들이 뭐 교사가 쓰기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랄을 하더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거고, 뭐 욕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아무튼 그래서 볼게요. 자, 영역이라고 하는 건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말한다. 영역,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이런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특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힘으로 기본적으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너무 힘세고 무식한 애들이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위협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힘센 나라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의 영역을 지킬 줄 알아야지. 뭐 그런 의미고요. 자, 이제 우리 영토부터 볼게요. 영토. 영토는 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자, 이제 부속이란 말은 어떤 주변에 딸려있는, 우리가 돼지고기 중에 부속고기란 말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가 아니라 이렇게 잡다한 여러 가지 부위, 그런 걸 부속고기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한반도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도서는 섬이잖아. 섬을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한반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자, 한반도의 북쪽. 지금 현재 북한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건 무슨 의미지? 대한민국이다, 아니다. 평양은 대한민국 영토다. OX. X. O. 왜요? 우리나라 헌법이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렇게 북한 애들이 배우는 뭐 북한 지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우는, 대한민국 학생이 배우는 한국지리잖아.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 써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 애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죠. 그래.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말하는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이상한 애들이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됐니? 자,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그때는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자,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은 어디일까? 지금 여기가 찍혀 있잖아요. 여기가 또 북쪽이라고 찍혀 있잖아. 자, 한국지리에서 한국은 북한을 포함하는 이게 한국이다. 자, 남한에서 가장 서쪽은 여기에 있는 백령도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도 여기가 조금 더 서쪽이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서쪽은, 가장 서쪽은 여기라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체크해놓고 우리나라 가장 서쪽이다. OX. X. 됐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영토가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뭐 물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영토를 기준으로 조금 이따 공부할 영해와 영공을 설정한다. 영토가 가장 기본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상식,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역시 계속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알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신림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물론 거기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거기서 주로 이제 08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쯤인지 알고 있으면 어떤 거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감이 좀 오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면적이 그렇게 아주 넓은 나라는 아니죠. 물론 좁다 맨날 그러는데 남한만 따지면 정확하게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0만 제곱킬로미터. 이거 외우기 쉽죠? 자, 10만 제곱킬로미터면 곱해볼까? 어떻게 해야 10만일까? 자, 우리가 단위가 자, 이렇게 하면 1000이죠. 1000에 1000을 곱하면 얼마죠? 1000에 1000을 곱하면 자, 이거 뭐 쉼표를 그냥 떼는 게 아니잖아. 이거 보고 서양 애들, 물론 이건 서양 애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걸 보고 금방금방 읽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0만이고요. 이게 하나 없는 게 이제 10만이잖아. 그럼 10만이면은요,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으로 200km, 이쪽으로 500km 곱해보면 1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도 약간 남북으로 더 길잖아. 됐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렇게는 대략 200km 정도가 되고요. 남한만 따지면 이렇게 500km, 북한까지 따지면 한 1000km. 기본 정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말 10만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이 조금 더 넓어서 남북한 합치면 2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만 외워두세요. 딱 10만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계속해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척 사업을 해왔거든요. 지금도 막 새만금 간척 사업 같은 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남한의 영토는 계속해서 넓어져 왔다. 끝. 자, 영토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별거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영해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영해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강조 표시.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영해. 자,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연안국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연안국이라는 말은 어떤 바다가 있으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나라를 연안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에 A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여기 있는 지점의 연안국은 B예요. 그냥 그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영해가 있는 거고 일본도 영해가 있는 거고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나라는 영해가 있는 거잖아. 자,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 보세요. 과거에는 뭐 아주 오래된 과거도 아니에요. 뭐 1960년대, 1970년대 그때 중국 애들이 정말 우리나라 해안선 바로 옆에 와가지고 막 물고기를 잡아가. 그래도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해라는 게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서 바로 앞에 있는 데서 막 중국 애들이 물고기를 잡아가면 막 화는 나는데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툼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땅이 있으면 또 중국 땅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나라 바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중국도 중국 영토 가까운 데에 있는 바다는 중국 거라고 해주자. 라고 1980년대에 한 40년 전쯤에 이제 국제법이 생긴 거예요. 됐어? 됐어? 자, 아무튼 그래서 영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자, 이제 강조된 표시된 부분을 보고 조금만 이렇게 살펴볼게. 자, 일반적으로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의 바다를 영해라고 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낯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할게, 말할게요. 자, 기선. 기선은 뭐냐면요. 기준선의 줄임말이에요. 기준선. 자,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영토가 있어요. 땅이야. 땅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영토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영해인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되는 선을 기준선, 줄여서 기선이라고 불러요. 됐어?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라고 불러요. 베이스라인. 베이스가 뭐죠? 바탕, 기본. 됐어? 그래서 영토하고 영해의 경계선을 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선이 있으면 한쪽은 영토고 한쪽은 영해인 거야. 됐죠?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 별일이 없다는 얘기는 주변에 다른 나라가 없으면,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최대한 영해를 많이 설정하고 하면 되잖아. 그 범위가 기선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몇 해리까지냐면 12해리까지예요. 12해리라고 이 세계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야. 됐죠? 자, 이제 12라는 숫자는 이제 기본적인 숫자니까 저절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이 해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어본 적도 거의 없을 거야. 자, 1해리는 여기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1해리는 약 1852m, 2km 정도. 그래서 별일 없으면 영해는 약 20km 정도까지 설정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영해는 우리한테, 연안국한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영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정말 가까운 바다잖아.
영토랑 똑같아. 다른 나라 배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해되니?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 여기 보면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된다. 무해 통항권에다가 역시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무해 통항권. 무해 통항권. 보자.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무역을 주로 배로 해요, 배로. 배로 하는데, 근데 정말 배가 많이 다니는 바다들이 있어. 여기가 그렇거든요. 자, 이쪽이 지금 서남아시아야. 석유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주로 석유를 수입해. 유조선이 싫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려고 봤더니, 이렇게 오는 게 제일 빨라. 안 그러면 이렇게 막 돌아와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많은 배가 다니는데, 여기가 폭이 넓어 좁아. 굉장히 좁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쪽은 말레이시아, 이쪽은 인도네시아. 근데 두 나라가 영해를 각각 12일씩 설정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영해로 아예 가득 차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야, 니들은 어차피 여기로 못 가면 멀리 돌아가야 되잖아. 통행료 좀 내. 라면서 삥을 뜯기 시작해.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해, 피해가 없다. 없으면 나 지나갈게 통보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런 바다들이 전 세계에 꽤 많아. 꼭 이런 이유뿐만은 아니겠지만 영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피해를 주지 않으면, 피해를 주지 않는 배는 통보만 하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불러요. 무해 통항권. 됐니? 자, 그럼 이런 식이야. 자, 여객선이, 그러니까 중국 여객선이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갈 수 있다, 없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 좀 태우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 무역선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보만 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지나갈 수 있다. 자, 다른 나라 어선이, 물고기 잡는 배가 우리나라 영해를 그냥 지나간다. 아니, 안 돼. 말로는 지나간다고 하지만 물고기 잡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선은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해돼? 그럼 다른 나라 군함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선이나 유조선이나 주로 이제 무역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이런 배들은 다른 나라 영해를 지나갈 수 있어요. 통보만 하고. 됐죠? 그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불러. 무해 통항권. 자주 물어보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주세요. 됐니? 됐니? 자, 자, 그럼 그 밑에 통상기선, 직선기선 볼게요. 통상기선, 기선, 직선기선. 여기 봐봐. 보자. 자, 우리 기선이라고 하는 건 육지,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이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해안선인 거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데 이 해안선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양이 좀 독특한 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봐봐. 우리나라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다라고 배우죠. 그렇게 알고 있죠. 실제로 단순하잖아. 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황해하고 남해안은 해안선도 복잡하고 섬도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전 세계 해안선을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과 비슷할까? 아니면 서해 남해랑 비슷할까? 전 세계 해안선을 보면 우리는 이게 익숙하죠. 근데 전 세계 해안선은 대부분 동해안이랑 비슷해요. 가까이 중국 한번 볼게. 자, 중국 해안선이야. 자, 중국 해안선 보면 뭐 섬 많니? 이 정도면 해안선 복잡한 건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섬도 별로 없어. 중국 애들 해안선이 이래요. 미국 한번 봐볼까? 미국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미국의 해안선이 이래. 섬도 거의 없고요. 매끄럽죠. 대체로. 이게 일반적인 해안선이에요. 우리나라 서해 남해가 독특한 거야. 됐어?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자, 그래서 기선을 정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해안선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섬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선이에요. 자, 이걸 일반 기선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이다. 무슨 뜻이지? 통상적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 뜻이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해안선이 되게 단순하고 섬이 별로 없으면 그냥 육지의 가장자리 해안선이 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통상기선이라고 불러요. 통상기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자, 이제 최저 조위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해안에 연안에 최저 조위선을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얘기인데 이 최저 조위선이 뭘까? 자, 봐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해안선이 사실 계속 달라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를 우리가 해안선이라고 할까? 기선이라고 할까? 그걸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가 대통령이야, 국가 원수야, 또는 국민이야. 우리나라 영토가 넓은 게 좋니? 아니면 좁은 게 좋니? 당연히 넓은 게 좋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중간, 뭐 평균 해수면 그런 거 아니고요.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 그걸 최저라고 하고요. 최저. 이 조는 조류, 조차. 지리시간의 조는 밀물과 썰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데 위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 육지가 제일 넓어졌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거기가 이제 기선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됐어? 자, 한자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용어를 좀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얘가 섬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육지여도 마찬가지고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영해를 설정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자, 이게 섬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예를 들면 울릉도처럼. 그리고 울릉도 주변에도 섬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다음 볼게요.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단조로우니까 여기가 그냥 곧바로 기선이 되는 거예요. 기선에서부터 다른 나라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2해리까지 지금 영해를 설정한 거고요. 통상기선 12해리. 자, 울릉도 여기 해안선이 통상기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2해리. 그래서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은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됐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직선기선 볼게요. 직선기선. 자, 직선이 영어로 뭐죠? 단어. 직선을 뜻하는 한자. 아니, 단어. 영어 단어. 스트레이트. 자, 그래서 실제로 직선기선은 스트레이트 베이스 라인이에요. 기선을 긋는데 직선으로 긋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 봐봐. 우리나라 이제 해안선을 갔더니 해안선이 막 되게 막 복잡해. 그래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뭐 영해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봐봐. 12해를 만약에 설정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바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완전히 우리나라의 바다인 거잖아.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12해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이 깊숙하게 쑥 들어와 있다. 그러면 만의 끝에 여기하고 여기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여기는 그냥 우리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12해리까지를 영해를 설정하기도 해요. 이해가 됐을까? 우리나라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니까. 됐어? 또는 섬이 되게 많아. 자, 우리나라 섬 겁나 많죠. 그래서 이 섬에서 12해리, 이 섬에서 12해리, 이 섬에서 12해리, 뭐 여기서 또 12해리, 뭐 12해리 이렇게 설정하다 보면 그냥 이 섬하고 이제 우리나라 육지 여기 사이에 이 바다는 그냥 우리 거라고 하면 안 돼? 되겠지. 섬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섬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직선으로. 그래서 얘를 기선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를 우리의 영해라고, 그 나라의 영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런 걸 직선기선이라고 한다. 자, 이때
이 섬에서 이제 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제 직선을 긋겠죠. 자, 이 점은 밀물대의 점일까? 아니면 썰물대의 점일까? 역시 얘도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섬이라 하더라도 가장 바닷물이 낮아졌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을 긋는 거예요.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직선 기선은 0의 기점. 자, 얘는 섬이 굉장히 많을 경우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걸 기점이라 그래요. 섬의 어떤 한 부분, 다른 섬의 어떤 한 부분, 그걸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그래서 0의 기점을 이은 직선을 우리가 기선이라고 하자, 직선 기선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직선 기선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이미 다 이야기했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영해 볼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기선을 적용을 하느냐, 실제로. 자,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기선이에요. 단순하니까. 섬도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섬이죠. 제주도도 통상기선이에요. 됐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제주도 주변에 섬이 몇 개 있어. 우도도 있고 마라도도 있고. 자, 그런 섬들도 통상기선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주변에 섬이 아주 많은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 제주도 한번 봐봐. 제주도는 해안선이 복잡한 편이야?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편이야? 단순하죠. 그러니까 섬이 정말 많으면 당연히 여기도 만약에 직선기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근데 실제로 제주도 주변에 보면 큰 섬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영해를 표시하면은요, 제주도 해안선을 기준으로 12L이, 여기 마라도를 기준으로 또 12L이, 이렇게 가서 여기 우도를 기준으로 12L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와 주변 섬은 통상기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통상기선. 됐죠? 그 다음에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대부분이 직선기선이고요. 서해안, 남해안은. 그 다음에 우리 동해안도 보면은요, 일부 지역이 해안선이 좀 복잡한 곳이 있어요. 많이 되게 깊은 곳이 있어. 그래서 두 군데는 직선기선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한번 볼게. 자,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인데, 자,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여기가 포항이거든요, 포항. 그러니까 12일씩 그어가지고 여기를 어차피 12일 했더니 여기가 차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일이 그렇게 영해를 설정한 거야. 동해의 일부 지역.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울산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울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2일이 막 여기서부터 12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차피 여기는 우리 거. 그래서 일부 지역, 동해안의 일부 지역은 직선기선을 이용한다.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겠죠? 여기는 직선기선이냐 통상기선이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대한해협까지 갈게요. 대한해협. 보자. 해협이 뭐야? 해협? 바다 해자 협은 협소하다. 협소하다가 무슨 뜻이지? 좁다. 바다가 좁다. 자,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여기도 바다가 되게 좁잖아요. 이런 걸 해협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되게 유명한 해협이에요. 말라카 해협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무역선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변에 해협이 있어. 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바다 있죠. 여기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정말 지구력이 좋은 수영선수들은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섬, 스시마 섬이죠. 여기까지 헤엄쳐서 건너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바다는 아니라고. 좁은 바다야. 자, 여기를 무슨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자, 무슨 해협이야, 여기가? 무슨 해협이라고 부를까? 우리나라와 여기 스시마 섬 사이에 있는 이 바다. 너 국적이 일본이냐? 대한해협이라고 불러요. 대한해협.
됐어? 야, 이 스시마 협이 뭐야? 물론 이제 스시마 섬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본 섬이니까 일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맞고요. 자, 아무튼 대한해협이라고 불러. 됐니? 근데 봐, 대한해협은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가까운 편이어서 우리나라에서 12AD, 그 다음에 일본에서 12AD 하면 겹쳐요. 그러니까 12AD 할 수가 없겠죠. 가까이에 있으면. 그래서 얘는 교재 보면 일단 3LE까지만 영해가 설정되어 있어요. 3LE. 서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LE예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자, 이거 그냥 외우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대한해협 써있죠. 대한해협 이제 맞은편이 이쪽이 부산이고 그러는데 이쪽이 거제도고 여기를 봤더니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잖아. 오른쪽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요, 여기 부산광역시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장 끝에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또 섬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직선기선이야. 직선기선인데 다른 데는 12LE, 여기는 일본이랑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3LE. 그러니까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죠.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으로부터 12LE까지 영해를 설정한다. OX. X. 대한해협은 12LE가 아니라 3LE. 그 다음 대한해협은 통상기선, 직선기선. 이제 이런 거 물어본다고. 물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물론 이제 지도가 익숙하면 이거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정리하는 거죠. 됐어? 자,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 한 1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다. OX. O? 우리나라 영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다. OX. O. 얘는 지금 직선기선이죠? 직선기선에서부터 12LE까지. 그러면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다. 여기. 우리나라의 영해다. X.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흔히 이제 착각하니까 물어본 거야. 물론 시험에서도 물어봐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선은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직선기선도 마찬가지야.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영해고요. 이쪽은 영토야. 다만 소금물로 채워져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한강 물줄기는 영토죠. 근데 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영토인데 그냥 물로 채워져 있는 거야. 호수나 저수지들. 그래서 영토인데 영토 안에 있는 물이죠. 물. 영토 안에 있는 물이라 그래서 이런 곳을 내수라고 불러요. 내수. 됐어? 그럼 이제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어. 그럼 우리나라 영해는 어떻게 될까? 새만금 간척 사업 땅을 메웠어. 그럼 우리나라 영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다. 이제 요만큼만 영해인 거야,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뭐 짓이라고 하긴 그렇고, 무엇을 하더라도 여기 영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국제법상 기선이 있으면 한쪽은 영토야. 근데 이게 흙이냐, 땅이냐, 물이냐. 그냥 흙이면 영토라 그러는 거고, 기선 안쪽인데 물로 채워져 있으면 내수라고 하는 거고, 영해는 아니라고요. 됐니?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나중에 뭐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직선기선, 여기 직선기선도 보이죠?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혹시 질문? 없구만.